조금 잠수함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가 그 조남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각계각층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잠수함 이렇게 제가 좀 종사했고 지금도 취미로 이제 잠수함을 좀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위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한국전력 발전의 잠수함 어떤 잠수함이 좋냐, 몇 척이 좋냐, 외국의 잠수함 전력 발전 방향은 어떠냐, 미래 전력에 있어서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아주 격이 높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거로 아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준 높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잠수함의 기본 개념, 운용, 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거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에는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라고 해도 비행기니까 우리가 타본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 있고, 수상함도 우리가 타본 배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차도 자동차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잠수함은 자꾸 어떤 영화에서 본 모습 또는 만화에서 어릴 때 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이런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간 우리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말 저녁인데, 아마 역대 이곳에서 했던 포럼 중에 오늘 가장 부담 없고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실 것도 없고 그냥 쭉 내려놓으시고 영화 한 편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제목 우리가 본다든지 또 이 배우가 누군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영화 진짜야? 하는 질문을 합니까?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영화니까 영화로 즐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잠수함 영화도 대부분은 영화입니다. 예. 그 잠수함 작전이 보통 배도 느린데 배보다도 더 느린 게 잠수함인데 그 잠수함 작전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하는데 1시간 반 만에 잠수함에 온갖 작전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전투보다 더 빠른 액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레이하운드라는 유명한 영화 있죠. 예. 이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로 유명한 이 배우인데, 예. 요걸 보겠습니다. 유보트가 노래를 쏘았습니다. 바로 접촉을 했습니다. 예, 키 오버펜 전화 해가지고 지금 노래가 오는 게 나보입니다. 우와.
이 뭐 히트친 잠수함 영화 중에 하나고 2차 대전 독일 유보트와 이 수상함 간의 전투죠. 예. 유보트는 어뢰를 쏘았는데 2개나 쏘았는데 수상함에서 바로 어뢰 접촉복을 합니다. 예. 2차 대전 소나는 그런 소나가 없어요. 일단 그건 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뢰가 오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딱 보다 보면 싹싹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부분 우리 군에서도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잠수함 어뢰가 눈에 다 보이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뢰에 맞았다 이래 하면 경계에 실패죠. 보이는 걸 못 피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영화의 악 영향입니다. 예. 이거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유보트는 조금 덜 떨어진 애들이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2차 대전 유보트 어뢰에 대해서 좀 보면 2차 대전 어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유보트에 그 독일은 한마디로 올린을 했습니다. 올린. 잠수함 가지고 그냥 해전을 다 한 거예요. 처음 나온 게 T1 어뢰입니다. T1. 여기 G는 21인치. 이 직경이 21인치고 세븐은 길이가 7m 넘는 거고 A는 이제 우리가 아는 직주 어뢰예요. 쏘면 쫙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이게 뭐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뭐 좀 30노트도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14,000m까지 가고 했습니다. 이 어뢰의 특징은 혼합 압축 공기가 있었어요. 전기 추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옛날 전기 기관차 생각하면 해가지고 막 전기 많이 끊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 속에서 전기 추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공기 방울들이 조조조조 해서 수면에 잘 보이겠죠. 그게 아까 톰 행크스가 본 그 어뢰가 이 어뢰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뢰가 이랬냐? 자, 그 다음 어뢰 보겠습니다. 요것은 T2 어뢰예요. T2 어뢰도 193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요것은 제목 자체에서 보이다시피 웨이클리스 토페드. 웨이클리스가 뭐냐 하면 아까 같은 항적 있죠? 항적이 안 보여요. 왜냐? 이것은 배터리로 갑니다. 예, 배터리. 예, 이래서 애시드, 요 보통 우리가 쓰는 납 배터리라는 말인데 배터리에서는 뭐 버블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2차 대전 개전할 때 같이 있었어요. 앞에 전기 추진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자, 그래서 그 전기 추진은 필요할 때만 썼습니다. 야간에, 예, 안 보일 때, 야간에 또 이걸 못 쓰는 아주 이 어뢰를 다 쓰고 났을 때 뭐 이렇게 아주 드물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41년도부터는 T3 어뢰가 나옵니다. 예, 이것은 그 전에 어뢰가 잘 나가다가 자기 감응을 하거든요. 이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으로 딱 부딪혀서도 터지지만 당시에 배는 굉장히 크고 어뢰는 어떻게 보면 탄약을 넣을 수 있는 부피가 적다 보니까 파괴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표적 밑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 밑에서 터져서 충격을 더 크게 하는데 이게 표적 밑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뢰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 군함을 만드니까 자장이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가 표적 밑을 딱 통과하는 순간 자장이 탁 떨어지죠. 요 타임에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밑에서 그대로 터지는데 이게 이제 충격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난도기 때문에 초기에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 어뢰뿐만 아니고 미국 어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어떤 불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된 어뢰가 이제 T3 어뢰입니다. 그리고 T4의 앞에서 보실 때는 G 21인치 7m E 직주 어뢰로 끝났잖아요. 여기 S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S가 뭐냐 하면 호밍 어뢰예요. 호밍 어뢰.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했던 게 노탄 같이 이렇게 탄도 미사일, 그건 툭 떨어지는 이런 거라고 하면 이건 순항 미사일이에요. 표적의 소음을 쫓아서 자자자자 해서 막 움직여도 계속 따라가서 맞추는 그런 어뢰인 거죠. 예, 그게 이제 T4 어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송 작전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더 발달된 게 G7ES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국의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의뢰였는데, 이것은 앞에 T4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그런 의뢰입니다. 그리고 이제 T11은 이제 연합국도 호밍 의뢰로 표적을 쫓아오니까 기만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짜 표적을 만들어서 의뢰를 그쪽으로 유도하게끔 연합국이 쓰니까, 그런 기만기를 또 피해서 진짜 표적을 때리는 의뢰를 또 독일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T11 의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차 대전 때 독일 U-보트 의뢰가 T1, 2, 3, 4, 5, 6, 11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아까 같이 수면의 웨이크를 쫙 이렇게 일으키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뢰는 요거밖에 없어요. 개전, 그리고 초기에만 썼고, 또 다른 의뢰도 개전부터 썼지만 이 의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뢰는 말씀드렸지만 주로 야간에 썼습니다. 그래서 수상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항적을 볼 수 있는 의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옷은 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충격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이게 얼마나 많이 각인되었는지 우리 천안함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계를 못했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실제 의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자, 또 우리가 다른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적잠수함이에요. 적잠수함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얼음, 홈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탐지가 안 돼요. 지금 우리 편 잠수함은 이 밑에 이렇게 갑니다. 발견을 못하고 있죠, 우리 편은. 이 적은 우리를 발견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애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주 똑똑한 함장이니까 희망기를 쏘고 회피를 쫙 하면서 이 의뢰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 하면 폐 잠수함이 있어요. 가라앉아 있는 잠수함이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싹 비켜가니까 그 투할 때 투 소가 올 때 망토를 이렇게 있다가 싹 이렇게 뺏기 딱 하면 그냥 그대로 가서 폐 잠수함을 맞춰버리는 거죠.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영화입니다. 완전 영화입니다. 자, 우선 짚어볼 게 많은데 우선 이렇게 홈 속에 적 잠수함이 숨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잡기 어렵죠. 예, 어렵죠. 예,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가 하버링을 한다, 그죠? 하버링을 한다. 이게 고정익이 쭉 가면서 속도가 있을 때는 어떤 고도를 유지하기는 좋아요. 헬리콥터 같이 이렇게 하버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잠수함도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밀도에 맞춰갖고 중량을 계속 보상해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무사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배변도 해야 되고, 승조원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함내 무게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밀도에 맞춰서 딱 그 심도에 유지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홈 속에 적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함은 우리 주인공 잠수함을 뭐로 잡냐? 지금 소나로 잡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소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 내 귀 주위에
헬멧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지금. 그러면 그 소리가 올 때 바로 안 오겠죠. 여기서 다 울려서 나도 표적을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편은 이걸 아예 못 잡는 거로 해놓고 이 여기는 완전히 잘 잡는 거로 지금 모세가 되고 너무나 정확히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의뢰를 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굉장한 조금 과장이다, 예, 과장이다고 해야 되고. 질문이 예. 잠수함하고 잠수함하고 어뢰전이 유효합니까? 잠수함 어뢰를 잡는다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흉내로 많이 잡는 걸 알고 우리가 대잠 공격용 무장은 어뢰가 기본이죠. 잠수함을 공격할 때 쓰는 무장은 어뢰가 기본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쉽게 레이더로 보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그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뢰가 이게 중성부력을 유지하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예.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뢰는 속도가 있으니까 예. 예,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한 심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 세팅을 합니까? 어뢰? 세팅합니다. 세팅을 하고 요즘 이제 선유도 어뢰기 때문에 내가 심도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10m로 보냈다, 20m로 보냈다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요즘 어뢰가 좀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어뢰를 저 정도로 만들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배터리를 그 정도 용량을 만든 배터리가 있었다는 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어뢰의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예, 1800년대 후반에 이미 그 자기 어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게 폐 잠수함이 있고 이렇게 싹 피해서 어뢰가 이제 이쪽을 가죠. 첫째, 어뢰는 기동하는 표적 소음을 쫓아가요. 그죠? 기동하는 표적 소음을 쫓아가다가 표적이 빠르겠습니까? 어뢰가 빠르겠습니까? 어뢰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 기동 표적이 싹 변하면 어뢰는 그 앞지름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어뢰보다 더 빨리 이게 표적이 움직여서 내가 미쳐 그냥 못 쫓아가고 그냥 앞에 가서 폐잠수함을 깼다. 이게 일단은 좀 말이 안 되고, 예,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중에서 이렇게 표적이 있다는 걸 알고 1m 사이로 이렇게 싹 피하든지 좀 있으면 나오는데 바닥을 싹 스치듯이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전투기는 협곡 사이에 샥샥 어렵죠. 전투기도. 근데 전투기는 그 1억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 쉬운 거예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물속에 위치 오차가 있습니다. 내가 전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위성을 내가 바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소리밖에 없고 사전 입력되어 있는 해저 지형 이걸 가지고 하고 나는 현 순간 내 밑에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하려고 하면 내가 삥 쏘아서 반영음을 가지고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삥 쏘 들어올 때 기다리고 삥 쏘 기다리고 이 시간 인터벌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1m 있는데 싹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잠수함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영화죠.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영화를 즐길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권총을 아는 사람이 앞에서 제일 처음 본 그 영화 매트릭스 어뢰를 이걸 총알을 피하잖아요. 아프리카 아주 원주민들은 권총을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처음 보여주면 그냥 권총을 쏘면 이렇게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 사람들 알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영화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서구 사람들은 영화로 즐깁니다. 우리는 조금 잠수함을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 놨는지 사람들이 그냥 다른 데서는 잠수함 상식을 접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만 접하기 때문에 모든 잠수함이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Launch countermeasures. Launch countermeasures, aye, sir. Just hold me. Give me the count. Venom mass is 43 stopping in 30 seconds. Time to torpedo impact. Torpedo impact 35 seconds. Increase the flank. Full ahead flank. Full ahead flank. 2, 1, mark. Torpedo impact 25 seconds. The turn, Captain. Not sure. Mark plus 8 seconds. Right full rudder. Reverse starboard engine. Right full rudder, all marks up. Torpedo impact 12 seconds. 얘도 유사합니다. 함장이 굉장히 똑똑하죠. 네. 예, 함장은 거의 신이에요. 예, 신이고 항공기에서 의뢰를 떨어뜨립니다. 의뢰를 떨어뜨리면 잠수함에서 듣는 자분들이 많겠죠. 파도 소리, 주위에 선박 소리, 고해 소리, 뭐 아마 소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뭔가 문을 첨벙 치는 소리, 그리고 나는 의뢰입니다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면 퐁! 뭐 물을 수면을 때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것을 즉 의뢰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영화니까 바로 알죠. 의뢰다 하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하고 한다한테 보고하고 이제 의뢰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뭐 35초 전, 30초 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장이 계속 계산을 하죠.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안 움직이다 가까이 왔을 때 키로미터 딱 하니까 싹 해서 이 옆에 가서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잠수함에서 잡는 표적을 마치 레이더로 잡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죠? 우리가 잠수함이 표적을 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음 방위만 있어요. 소음 방위. 그러니까 의뢰가 온다 하는 것은 그 의뢰가 내는 소음이 있겠죠. 소음이 들어오는 방위가 있어요. 그 방위선을 자꾸 모으다 보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거리는 상당한 오차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리예요. 잘 풀리면 좀 가까워졌다, 또 못 풀리면 멀어졌다가 이러면서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방위예요, 방위. 그것도 사실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앞으로 전속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 내 귀가 좀 잘 들려요, 그죠? 내가 뭐 풀 스피드로 달리는데 내 귀로 내가 더 시끄러워요, 의뢰보다. 그러니까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단점은 여기서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의뢰는 계속 몇 초 전 해서 내가 싹 피해서 이렇게 부딪힌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죠. 예, 영화입니다. 예. 이게 Getting something. Something's coming around. Con, sonar, the Yakul is turning towards sir. Con, sonar, torpedo on the water bearing 241. Con, sonar, second torpedo on the water bearing 242. All ahead flank. Right full rudder. Con, sonar, 3,000 yards of closing, sir. Maneuvering con. Launch a 5-inch evasion device. Launch countermeasure.
something. 이제 이런 수법을 이제 대충 알겠죠? 처음 전투신이 대충 이렇습니다. 피하고 끼막이 쏘고. Something's coming around. 예. 저런 건 없죠. 디스플레이 되는 게 어뢰 이렇게 올린다고.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잠수함에서 실제로 전시되는 화면을 우리가 영화로 보여준다. 굉장히 무료할 거예요. 자, 지금 이런 화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뭐로 인지가 되냐면 레이더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익숙합니다. 잠수함은 빙빙 돌아가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뢰 두 발을, 이건 아마 잠수함이 어뢰 두 발이 딱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영상은 없습니다. 예. 이게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레이더 화면이죠. 이런 게. 이게 빙빙 돌아가는 게 이게 뭘까요? 네. 예. 근데 잠수함은 이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소나에 들어오는 방위, 거기에 어떤 방위선이 있겠죠. 또 이제 TMA가 풀리면 어느 정도 부정확하지만 나오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1도 차이로 어뢰 두 개가 해서 계속 나에게 돌아오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은 이 전투신을 아마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잠수함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고기방울도 지금 다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Coming soon! Holy shit, sir! He's right on top of us! He's turning toward! Range, 600 yards! Come on, sonar! Torpedoes in the water bearing 048! 050! 우리가 어뢰를 방금 얼마에서 쏘았냐면 600야드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한 500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500m는 상당한 좀 거리인데 바다에서는 그냥 붙은 겁니다. 붙은 거고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미국 핵추진 잠수함하고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가다가 2000야드가 됐는데 그때까지 못 듣고 있다가 갑자기 발견하고 둘 다 부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상하는 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낫죠. 둘 다 깜짝 놀래갖고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600야드다, 500야드다, 400야드다 이렇게 적 잠수함을 이렇게 거리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이 정도 거리가 가까우면 내 안전이 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빨리 회피하든지 뜨든지 뭐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뢰를 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어뢰가 있잖아요. 나가죠. 그럼 어뢰는 뭐 가지고 탐지를 하냐? 소나로 탐지하죠. 그 소나는 귀입니다. 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뢰를 쏘자마자 귀가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소음이 어디겠습니까? 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어뢰는 길을 막고 가는 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통상 한 500m 돼요. 그냥 길을 막고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을 딱 열고 표적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공격한 부메랑 이런 공격 사례가 2차 대전 때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뢰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대비를 잘해야 돼요. 어뢰가 멍청하게 그냥 앞만 보고 갈 때는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지금은 똑똑해졌잖아요. 소음을 찾아서 싹 가기 때문에 나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야드는 어뢰 발사 거리가 아니에요. 일단 빨리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아주 근거리에 교전을 하는 재밌는 장면이긴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잠수함 나가고 이상한 소리가 띵띵 나는 게 그거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소나는 소나인데 소나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능동 소나,
말씀하신 것 같이 삥 쏘아서 뿅 반향음이 오죠. 삥 실제로 뿅. 잠수함 타면 저런 소리입니까? 아니면 영화에 저런 소리입니까? 실제로. 방금 삥삥 소리요. 네. 방금은 저는 소리 자체가 없죠. 지금 상황은 수동소네. 내가 소리를 듣기만 하는데 지금 이걸 모사를 해야 되니까 마치 레이더 같이 모사를 하는 거예요. 레이더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수한 빙빙빙 잡힌 것 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저는 소리가 안 납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납니까? 아니 저쪽 소음만 들려. 그러니까 이제 능동소나 수동소나가 있는데 내가 표적이 있을 것 같으면 삥 쏘죠. 그럼 뿅 반향음이 와요. 그러니까 소리는 1초에 1500m를 가요. 네. 근데 내가 쏘고 이쪽 방위에서 2초 뒤에 소리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표적 거리가 1500이죠. 왔다 갔다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이쪽 방위에 1500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능동 소나를 쓰면 내가 들키잖아. 그래서 이것은 잠수함에 거의 안 씁니다. 보통은 수동 소나. 수동 소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잠수함 안에. 그래서 수동 소나는 뭐냐 하면 내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리죠. 표적 움직이는 표적들은 다 소리가 있으니까 들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들리는 걸 가지고 표적의 움직임을 내가 알죠. 저희 회사가 소나 만들어서 납품하는 잘 만들어주죠. 선배는 소나 다 만들어. 끓는 소나가 있어. 700 yards. 600 yards. 500 yards. 400 yards. 300 yards. It was dead. 불안한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뻥이 많았는데 소라 중에 최고의 코라가 이 장면에 있습니다. 그래?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속은 무참파가 안 가니까요. 예. 자폭을 네. 시도로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이제 이게 레드 옥토버의 어떤 장면이냐 하면 소련 함장이 기순을 하는 거예요. 기순을 하는데 그걸 미국에서 알고 인터셉트에서 가져오는데 이제 소련 애들이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폭한 것 같이 모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파했다는 같이 가짜로 걔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싹 때리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항공기에서 어뢰를 떨어뜨립니다. 항공기에서. 그래서 항공기 어뢰를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는 순간 이것도 아까 막 엄청 막 심각하게 접촉을 바로 해버리잖아요. 600년, 500년, 400년 바로 하는 것도 엄청 진지해 보이니까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여기도 잠수함인데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그 어뢰를 무선 어뢰입니다. 무선 유선도 아니에요. 무선 그냥 오는 어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제독입니다. 아주 높은 제독이 스스로 해서 폭발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에 오늘의 가장 가장 뻔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고 그런 어떤 스토리 전개 과정에 하나의 재미있는 픽션이죠.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런 게 있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일한 거는 선 어뢰의 경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유도 어뢰는 그런 기능을 아마 넣으면 가능할 건데 그런 기능이 있는 선유도 어뢰도 없습니다. 대신 어뢰의 파워를 걸 수는 있어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지그시 해서 이제 어뢰의 기능을 내가 해제를 하겠다. 그러면 프로펠러 추진을 내가 스톱을 시켜서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지만 현존하는 그 유선 어뢰도 내가 그냥 폭발을 시킬 수 있는 어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선도 아니고 무선이고 헬기에서 한 것을 내가 폭발시켰다. 이거는 조금 너무 오버한 거죠. Give me a stopwatch, map, and I'll fly the Alex and the plane in the window. That's accurate enough. We're in the lane and approaching first turn. Come left, course 195. 앞에 뭐 설명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잠수함이 이렇게 못 다닙니다. 예.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평온한 장면입니다. 성종을 편하게 당직 서고 하고 아주 뭐 좋은 음악 나오고 자 이제 키 오른편 하고 싹 여기서 왼편 하고 싹 거의 절벽 사이로 이렇게 다니죠. 근데 이렇게 못 다닙니다. 그러면 잠수함 어떻게 다니냐? 이런 데 안 가죠. 안 가. 이런 데 왜 갑니까? 아니, 뭐 히말라야, 백두산 뭐 이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비행기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이렇게 왜 다녀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지.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안 가요. 왜 가? 그냥 이렇게 다니죠. 수면이라고 생각을. 우리 비행기하고 똑같습니다. 무리해서 이렇게 그런 위험한 데는 많이 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작전 구역의 배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이런 데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전 상황입니다. 림페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해군 우리 태평양 주변에 있는 우방국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실사격도 하고 2018년 뭐 인터넷에 공개된 건데 이때 있었던 도적 발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디커미션드 이 말은 뭐냐 하면 개선된 거예요. 이제 작전 기간이 끝나고 이거 그냥 배선이니까 여기 쓰레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없앤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이건 굉장히 이런 규제도 강화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 거 다 빼내고 기름 다 빼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수장시킬 거예요. 표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아주 큰 데입니다. NST 아주 큰 데입니다. 그러면 엄청 파면 되죠. 저로? 아 저거는 표적이니까. 그러니까 표적이니까 안 그러면 표적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게 더 비싸죠. 그래서 이거 표적도 이런 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끌고 가면 한 방에 격침을 시키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쏩니다. 뭐 전투기가 와서 폭격도 하고 이거는 지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도 쏘고 마지막에 뭐가 쏘겠습니까? 잠수함이 쏘. 왜냐? 잠수함이 초반에 쏘아버리면 한 방에. 애들 훈련할 기회도 없어요. 함수회가 한 방에 오는 그렇죠. 요즘 말 유도탄, 이게 육상에서 쏜 유도탄입니다. 하품인가요? 애교 없어? 하품을 안 저거 NSM입니다. NSM? 지금 조금씩 끊기는데 네. 아프게 일단 아예 배 자체를 관통해 버리던데. 이게 버블 버블. 그렇죠. 잘라.
이게 어뢰죠. 네. 어뢰입니다. 잠수함이 아까 잔망경 잠시 보여줬는데 이미 배는 반토막 났어요. 이제 깔아앉는 건 남았어요. 좀 전에 혹시 보셨습니까? 웨이크 보였어요? 이렇게 아까 한번 그리고 그레이하운드에서 웨이크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거는 신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요즘 어뢰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 발들이 다 맞았구나. 요즘 뭐 유도탄 오. 똑똑하죠. 잘죠. 아까 한 발 어디 갔나? 두 발 다 맞았나? 자 이제 잠수함이 이제 가면 저기 이제 잔망경이죠? 저기 예 장난감 이게 통상 한 10m로 날아가네 어뢰가. 수심이. 그거는 조정하기 나름인데 표적 최하 한 3에서 5m 밑으로 이렇게 공사 보냅니다. 예. 타격하는 이게 게 조금 못 보셨나요? 이게 없습니다 항적. 없죠. 예, 그냥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고 이미 뭐 반파됐어. 이제 뭐 이게 깔아앉습니다. 우리 2차 대전 때 독일 유보트가 1174척이 있었어요. 많죠. 오늘날 전 세계 잠수함, 군용 잠수함이 한 500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주 많았죠. 이 유보트를 가지고 군함 수상 선박을 깨인 게 한 3,000척 됩니다. 네, 2차 대전 때.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났어요. 끝나고 오늘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잠수함이 어뢰를 쏘아서 수상 선박을 깬 게 몇 번 있겠습니까? 그래. 그건 확실히 있죠. 네. 천하나. 네. 3번 있습니다. 딱 3번 있습니다. 네. 70년대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 잠수함이 어뢰를 쏘아서 인도 수상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말씀하신 포클랜드 전쟁 82년도에 영국 잠수함이 어뢰를 쏘아서 벨그라노 아르헨티나 중순양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천안함입니다. 이 세 경우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대잠함입니다. 대잠 전력도 있었어요. 그 어뢰를 발사한 잠수함 못 잡았습니다. 날아오는 어뢰 못 잡았습니다. 터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터지고 나서도 뭐 몰랐죠. 뭐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어뢰가 무섭습니다. 예. 이렇게 유도탄도 무섭지만 공기 중에서 아무리 때려도 이 배는 밑에서 부력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라앉죠. 위에는 터지죠. 하지만 잠수함은 이 밑에서 터져요. 터져서 배를 들어 올리면서 반쪽을 내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뢰는 아주 무서운 데다가 요즘 어뢰는 아까 같이 버블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소음도 무지 줄어들고 아무리 기만기를 써도 그걸 또 피해갈 수 있는 또 기능도 있고 빠르고 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어뢰도 잠수함의 발전 이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마치 이런 어뢰가 없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뢰를 쏩니다. 저도 이제 잠수함 함장도 했고 지금도 쏘아서 훈련을 이렇게 하고 밑으로 보냅니다. 지금도 천안함 그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 그런 어뢰 없다라고 해요. 어뢰는 맞춰야 되는 거지. 이게 육군식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수류탄 맞아야 터지니까. 예, 맞춰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수중 무기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이거는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일반인들도 잠수함 작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주위에 잠수함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가지고 즐겨요. 민간인들도 잠수함 작전하고 뭐 보내고 어디도 쏘고 다 합니다. 자, 이게 녹화를 해가 왔습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게임 중에 비접촉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나를 보여드려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어요. 예, 이거 음식을 만들면 게임이 안 걸리겠죠. 아니야들도 여기도 그게 버블이 나오네요.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모션을. 모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게임 중에 이 신도를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 홀수보다 내가 신도를 더 깊이 해서 표적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응 신관이거든요. 접촉 신관이 아니고 감응 신관을 해서 터지는 이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뢰는 아주 일반적인 저희도 잠수함 탄 제 친구들 2명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어뢰를 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런 어뢰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음모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있는 걸 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주니까 사람들 보고 싶은 거 보고 신념을 가지고 그걸 이제 꼽혀 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잠수함을 접하는 많은 분들 그것도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우리 군사 전략을 하고 뭐 정책을 위반하고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나보면 상당히 이런 영화에 오염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사실 제가 아는 것도 뭐 없어서 전략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우선은 그냥 잠수함을 좀 재미있게 즐기고 느끼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더 좀 중요하겠구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